목과 금에 대한 오해에 대한 거, 목과 금이 서로에 대한 오해가 있을 거잖아. 그죠? 그러면은 선생님이 지금 인제 가을에 태어난 사람 같으면은 금의 성향을 많이 갖고 있거든. 그죠? 그리고 목의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과의 어떠한 그런 인제 서로가 인제 관심사가 들이고 가치관이 다른 거지. 그게 대한 게 이제 일단은 오해를 좀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그 관점에 대한 걸 생각을 한번 해 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는 건데, 우리가 목화 금수가 있는데 이 중에서 화수는 사회를 이야기해요. 사회. 그래서 이제 화기라는 거는, 화와 수는, 화기는 이제 세상 사회 조직 구도에서 윗사람을 이야기하는 걸 화를 이야기하고 아랫사람을 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위에는 화가 있고 밑에는 수가 있고, 나머지 목금이라는 오행은 사람에 대한 관계성을 이야기해요. 근데 우리가 태어날 때 여름에 태어났다 또는 겨울에 태어났다는 것만 하더라도 이거는 사람에 대한 어떤 이제 화남이라든가 이런 건 별로 많지 않거든요. 원래 일에 대한 게 굉장히 강한데, 봄과 여름에 태어났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람에 대한 관계성에 대한 게 굉장히 강해. 사람의 인간성에 대해서 일단. 사람이니까 일단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 많은 이제 그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는 게 봄과 여름생이라. 근데 오늘은 지금은 이제 화수도 이야기해야 되겠지만 목금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 싶은 생각에, 일단 봄에 태어난 사람과 가을에 태어난 사람 차이입니다. 근본적으로 일간 자체가 목이라는 간목이라든가 을목, 일간은 천간에 있는 거 있죠. 천간에 있는 일간, 일간의 간목이라든가 을목의 그러한 어떤 이제 그 특성도 있겠지만은 그거 말고 봄 태생과 가을 태생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우리 가을에 태어났다, 봄에 태어났다, 가을에 태어났다는 거는 봄이라는 건 인정이거든. 그래서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라는 거지. 인묘진월에 태어났다는 거는 봄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태어나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게 봄에 태어난 이제 사람들의 기본 해야 될 덕목이에요, 교육이. 근데 가을에 태어났다는 거는 벌써부터 가을은 열매를 맺힌 거기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어른처럼 세상을 보는 가치관이 아주 고급지다고 벌써부터. 그러면은 세상을 좀 어느 정도 조금 이제 아는 고3짜리 형아가 저기 코 찔찔이 아기를 본 느낌밖에 안 들어. 딱 그런 느낌이지. 그러니까 이제 쌤님이 가을에 태어났는데 대충 이렇게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자는 생각이 저것밖에 못 하겠노라고 싶은 생각 들면 대부분 봄이 태어난 사람이다. 그 왜냐하면 벌써부터 태어났을 때 내가 이렇게 만들어져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전에 전생이 있었다면은 또는 엄마 뱃속에서 뭔가 알았겠지. 그 전에 뭔가가 있었겠죠, 그죠? 그래서 봄에 태어난 사람들을 보면은 어린아이 같고, 꼭 보면 이제 철부지 같고 철딱선이 없어 보이고 이런 것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대신에 봄에 태어난 사람 입장에서 금을 볼 때 또 다른 생각이 들겠지. 봄이라는 거는 근본이 인정도 있어야 되고 철도 좀 없어야 되고 우리가 남이가 다 같이 이제 같이 어깨동무하고 즐거운 것이 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금이라는 또 가을에 태어난 금기를 본다면은 또 다른 느낌이지. 저는 뭐가 잘났는데 그냥 사람들은 다 똑같은 거 아니야? 그냥 이래래 살면 되는 건데 쟤는 얼마나 잘났는데 저렇게 행동할까라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럴 수가 있는 거지. 왜냐하면 벌써부터 이제 관점 자체가 시작이 다르단 말이에요, 시작이. 그런데 그러면은 봄에 태어난 사람이 서서히 봄, 여름, 가을 지나서 이제 교육받고 사회생활하고 가을이 됐을 때, 가을 돼서 이제 완전히 무르익었을 때, 그때 되면은 가을 생하고 똑같지 않나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은 가을에 태어난 사람은 가만히 있나? 가을에 태어난 사람도 또 겨울을 지나고 봄을 지나고 또 여름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본다 그러면은 늘 항상 계절은 싫든 좋든 오게 돼 있기 때문에 생각은 계속 이렇게 가는 거지. 같이 가는 거지. 목이 이만큼 올라왔다고 금이 가만히 있지는 않거든. 계속 역동적으로 움직이잖아요. 그죠? 그렇다면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 늘상 서로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날 때 이제 가을에 태어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어릴 때 학교 다닐 때부터 벌써 친구 같은 또래 애들이
약간 좀 이렇게 있잖아. 생각하는 사고가 애 같아. 벌써부터 시작을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을에 태어난 애가 이렇게 많이 올라가서 이제 나이가 들고 중년이 되면서 또 그 나름대로 내가 또 가을에 태어난 친구가 중년이 돼서 생각하니까 또 그 나름 중년에 또 생각할 가치가 있는 거라. 봄에 난 친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나의 지나왔던 길을 또 지나오겠죠. 가을에 태어난 사람 입장에서. 그러면 그때 돼서 저래서 이런 이야기를 했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은 벌써 가을생은 지나가 버렸어. 그러면 같이 이렇게 올라간다는 뜻이지. 그죠? 그래서 그게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어떤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벌써부터. 근데 그거는 기준의 문제입니다. 기준에. 10살은 10살의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기준에. 그런데 이제 가을은 벌써 많이 익었기 때문에 10살체의 생각을 잘 안 해요. 그런데 10살에 머물러야 된 목이라는 거는 10살 되기 전에 아직까지 애기예요. 그런데 본인의 생각은 벌써부터 기준이 항상 얼라란 말이에요. 그죠? 애기란 말이라. 우리 경상은 얼라란 말이야. 그래서 그 상태에서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 중간을 맞추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목금 사이에 화가 있습니다. 목금 사이에 화가 있고 또 수가 있어, 중간에. 그러니까 이제 이 중간으로 중심점의 화를 본다면은 두 사람이 목과 금이 같이 맞춰지기가 쉽지 않다는 거지, 이제. 여기에서 일어난 오해들이 항상 보면은, 금은 내가 인생 살아보니까 간결해야 된다. 깔끔해야 된다. 그리고 일이 안 될 것에 대해서는 미리미리 뭔가 할 필요가 없다. 그 생각을 하는 거지. 왜? 내가 살아봤으니까. 그리고 가치 있는 거 하나를 가지자라는 생각을 무지하게 많이 한다고요. 근데 목이라는 그런 성질은 가치 있는 걸 가지기 전에 다 모다 보자. 이것저것 다 수집해 보자. 그 중에서 한 개 뽑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목의 성질인데, 금은 뽑아서 내 집에 다 가져와서 이것저것 관리하고 정리하지 말고 필요한 것만 내 집에 가져오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라. 그게 이제 생각이 사고가 벌써부터 다른 겁니다. 이렇게. 가을에 산에 올라가가지고 알밤 따러 가자고 갔단 말이에요. 주인 없는 알밤 따러 가요. 그러면은 목과 금을 이야기할 때, 금은 선생님 알밤 딸 때 알밤을 어떻게 가져온대요? 알밤을 가져올 때 다 가져오는 거 아니면은 뭐 필요한 거 까가지고, 벌써부터 알밤을 까가지고 가져온다 하잖아. 그 중에서 쭉정이 버리고 먹을 수 있는 것만 갖고 오겠지. 근데 목은 그런 개념이 아니거든. 목은요, 이렇게 일단 가면 다 들어가요. 먹던 까지도 안 하고 일단 많이 가져오는 게 목적이니까 많이 가져와야지. 일단 가져와서 이제 이게 분리를 하는 거죠. 이제 분리하는 것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목이라는 봄에 태어난 사람들이 너무 금기가 없는 사람들은 집에 굉장히 뭐가 많이 쌓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는 그냥 갖다 모아놔서 그래요. 그럼 누군가가 분리하고 작업한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벌써 이렇게 알밤 주우러 갈 때부터 사람이 스타일이 딱 나눠져 있어. 이렇게 보면은. 특히 제일 이렇게 표시가 많은 사람은 목금이에요. 봄, 가을생들은 표시 굉장히 많이 나거든. 보통 이제 그 가을생들은 내 필요한 만큼 가져와. 많이는 안 가져와. 그리고 그 중에서 먹을 만한 것만 딱 챙겨 갖고 오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가을에 태어난 사람인데, 봄은 그렇지 않아. 다 들고 와. 그러면은 가을에 태어난 사람들은 가을생과 봄생이 알밤을 주워 왔을 때, 가을생들은 집에 와서 그 알밤을 진짜 내가 삶아 먹거든. 내가 신경 써서 가져왔으니까 내 먹을 만큼만. 근데 봄생들은 내 집에 오기 전에 없어. 가져오다가 여기저기 주고 없어. 자, 그러면은 마음으로 본다면은 봄태생은 정이라 합니다. 그래서 오상에서 인의 신에 의해서 인이라 그래요. 정. 초코파이 정. 그러니까 정이 많아서 일단 주인 없는 거니까 많이 갖다가 가져와 보자. 그리고 가져오는 순간에 벌써 전화도 하는 거라. 여기저기 내 알밤 가져온데 너 먹을래 물어도 보고, 지나오다가 아는 사람 있으면 또 한 바구니 주기도 하고. 이게 정이라. 그래서 기본이 정이라. 정을 내는데 결국은 내 집에 가져왔을 때는 몇 개 가져올지 알 수도 없는 거라. 근데 가을은 정 내는 것도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해요. 맞잖아. 아니 괜히 내가 주는데 저 사람이 부담스러우면 어떡해 라는 생각이 가을생의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그래서 그래. 내가 그러니까 상대도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라. 그러면은 목이라는 이제 성질은 내가 그렇지 않으니
상대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 우리 옛날에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시어머니가 또 이제 보통 결혼한 며느리 입장에서 시어머니한테 그러면 시어머니 그래 깨끗하게 씻어가 먹을 것만 몇 개 주면 되는데 과일도 뭐 이거 어쩐지 많이 갖고 와서 버리는 게 많다. 내가 손을 더 많이 받는다 소리 진짜 많이 하거든. 그거는 시어머니는 목이고 며느리는 금이라서 그래. 그게 이제 목금의 차이인데 금은 내가 결정을 해서 이게 가치 있다 생각하면은 잘 안 놓습니다. 왜냐면 내가 결정했거든. 그래서 이제 이게 뭐 돈이 비싸다 적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봤을 때 가치가 있어요. 내가 봤을 때 가치. 금이 굉장히 너무 강하다 싶으면은 남들이 볼 때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 것을 금이 진짜 강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본인이 갖고 있는 것에 대한 가치가 너무너무 가치가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생각한 이 사고와 이 가치 외에는 인정을 안 하려고 하는 건 있어요. 그게 이제 다 틀립니다. 다 틀린데 봄에 태어난 사람들은 누구누구든지 다 갖고 있는 생각을 다 이해를 하려고 노력해요. 이거를 중간자 입장에서 보면 그러하다라는 걸 이야기하는데 금 입장에서 보면 목이 오지랖입니다. 오지랖이지 그거 왜 여기저기다가 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그지 내가 뭐 알밤 가졌다 소리 말라고 그 사람 이야기를 쓸데없는 소리냐고 상관 소리를 왜 듣냐고 왜 그걸 자꾸 만들어 주려고 노력을 하냐고 결론도 없는데 근데 이제 목 입장에서 금을 그렇게 생각하는 금을 보면은 참 인정머리 없는 이야기. 그래서 금이라는 거를 인예 신의지에서 의라 그래요. 의라는 게 옳다 그러다를 이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요. 우리 그런 이야기잖아요. 옳다 그러다. 옳은지 그런지를 굉장히 가리고자 하는 걸 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잖아, 그죠? 항상 그렇잖아. 쌤도 뭘 하더라 보면은 이게 옳은지 그런지를 빨리빨리 파악을 하거든. 근데 목은 그렇지 않아. 옳고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아. 일단은 정이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해. 옳고 그런 판단을 하는 게 아니고 벌써부터 판단력이 다르다고 사물을 보는 가치가 다르단 말이에요. 이 어떠한 이제 사건이 생겼으면 그게 옳은지 아닌지를 자꾸 이제 관리하려는 금이 있고 목이라는 거는 저 사람이 나하고 친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자꾸 보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어. 그럼 목하고 금은 무지하게 다른 거지. 자, 여기에서 한 개 더 이야기하면 목과 금에서 보면은 목이라는 거는 생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입추는 생명을 만들어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입추가 되면은 생명을 자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 생명이라 하면은 목이라는 거는 계속 뭔가를 만들어내. 소문도 만들어내고 사람도 만들어내고 자꾸 겹치가 막 이렇게 저렇게 막 얽히고 설키고 만들어낸다고 목이라는 게. 근데 금이라는 거는 이렇게 너무 많이 얽히고 설킨 것을 적당하면 되는데 너무 많이 얽히고 설키면 정리해줄 필요가 있죠. 그래서 금은 생명을 자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떻게 보면 생명 자른다는 그 단어가 기분 나빠? 생명을 만든다는 기분은 좋아? 요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단어만 보면 기분이 좋고 나쁜 게 있는데 자 우리 집에 담쟁이를 하나 딱 심어놨는데 처음엔 이쁘게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내서 이럴 때는 목이 참 이쁜 짓을 했어. 목이 자꾸 담쟁이 이파리를 막 이렇게 줄 했어. 그죠?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내 집 대문 들어갈 문틈도 없이 다 막 담쟁이가 덮어놨어. 이럴 때는 담쟁이 때문에 이 집이 안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잘라내야 돼요. 이때는 금이 확실하게 필요해서 숙살지기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가을쯤 되면은 솎아내는 것도 많이 합니다. 아닌 것도 잘라내는 거 무지하게 많이 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목과 금이 차이예요. 성량 차이인데. 자, 그러면은 봄에 태어나면 다 그렇습니까? 가을에 태어나면 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건 또 말이 안 되잖아, 그죠? 그럼 봄에 태어나면 다 그런 사람이고, 가을에 태어나면 전부 다 이렇게 인정 없는 사람이고, 봄에 태어나면 전부 다 있잖아, 그지? 정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있잖아, 그지? 오지랖만 만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근본이 봄에 태어난 사람은 인정을 내서 새로운 거를 만들어서 계속 창출하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 가을에 태어났다는 것만 하더라도 옳고 그런 것이 무엇인지를 가리라는 것을 이야기한다고요. 그죠? 그러면은 가을에 태어났다는 월지가 가을생이면은 옳고 그런 거를 가리려면은 분명히 내가 참 이렇게 옳고 그런 거를 잘 가릴 수 있는 사람은 그러한 어떤 사건이 있어야 되고 그러한 문제점이 있어야 되잖아. 그러면은 가을에 태어난 사람은 그 주위에 어떤 팔자 안에 목이라는 글씨가 있으면은 옳고 그런 것을 가리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팔자라는 거는 항상 내가 하는 거거든. 내 주위 환경인데 목이 있으면은 내 눈에 옳고 그런 것을 가릴 만한 일들이 보인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거든. 그런 일을 하는 건데 만약에
가을에 태어난 사람이 주위에 목이라는 게 없다면 옳고 그른 것을 가리는데 이 금을 쓰지 않고 시작하는 걸 시작하지 못하게 계속 일을 자꾸 이제 아예 시작 자체를 안 하는 걸 이야기해요. 자, 그렇게 가을에 태어난 사람이 옆에 주위에 다시 목이 있다면은 내가 시작을 해보고 또 그리고 잘라내는 걸 더 많이 한다는 뜻이잖아. 그죠? 근데 시작을 한다는 거고 주위에 뭔가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어서 이건 이러면 안 돼, 저건 저러면 안 돼라고 이야기한다는 걸 이야기하는데 만약에 목이라는 게 없고 그냥 금기만 있으면은 할 일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할 일이 없다는 거, 제가 이야기할 때 할 일이 없다는 거는 잘라내고 해야 되는 명분이 없다는 건데 그렇다고 이 금기의 속성이 어디 가지 않거든요. 그러면은 이 금은 할 일이 없기 때문에 금의 속성 그대로 늘 똑같이 어떠한 해야 되는 역할을 못 하는 거고요. 그리고 진짜 이제 금이라는 거는 기본 새로운 게 만들어지고 많이 무성해지면 잘라내는 게 최고의 역할을 하는데 그걸 못하게 되면은 크게 사회적으로 모습이 크게 이쁘지 않다는 뜻입니다. 드러날 만한 그러한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지 않다입니다. 그래서 가을에 된 사람이 만약에 주위에 팔자에 목이 있으면은 새롭게 생성되고 시끄러운 말, 소문 이런 것들을 잘라내고 정리하고 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 만약에 이 금이라는 속성이 목이 없고 주위에 수가 있으면은 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주위에 그죠? 이게 팔자 안에 그러면은 내가 가치가 있어서 이 가치 있는 것을 시장에 내다 파는 내가 상품화가 돼야 돼요. 그러면은 부단한 재능을 내가 만들어서 내가 상품이 돼서 그냥 시장에 내놔봐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이제 이게 금이 해야 되는 역할이에요. 금이. 그런데 일단 금은 금목을 합니다. 그래서 막 뭔가 번잡하고 시끄러운 걸 무지하게 싫어해요. 그래서 잘라내고 싶어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또는 이제 사람이 많이 모여있는 곳도 별로 좋아하지도 않아요. 번잡하거든. 그래서 그런 거를 잘라내고자 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건데, 이제 직업적으로 그런 걸 참 잘하면 되게 좋죠. 직업적으로 잘하려면은 어떤 일을 합니까? 직업적으로 그런 걸 잘하려면은 좀 못되게 콕콕 찌르는 역할을 하는 거니까 나쁜 소문, 나쁜 행동하는 사람들을 속에 가서 내가 거기에서 글을 쓴다든가 기사를 쓴다든가 이런 일을 하는 게 가을에 가을생들이 특히 6월생들이 천간에 금 많은 사람, 목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게 아니면은 위에 천간에 수가 이렇게 있다면은 나를 상품화 시켜서 가치 인정을 받는 시장에 나가야 되니 내가 재능을 가져야 됩니다. 선생님 목이 있잖아, 그죠? 그런데 운에서 수운이 오게 되면요, 이제 인생이 바뀌는 거라. 내가 내 재능을 만들어야 돼, 이제는. 할 일이 역할이 변한 거예요, 이렇게. 수운이 오게 되면. 수운이 안 옵니까? 수운이 왔잖아요, 이제. 대운이 수운이 왔다고, 이제. 그럼 이때까지 하던 일은 조금 콕콕콕 찌르면서 이제 그런 거를 찾아내는 거. 우리 이제 콩이 쫙 깔려 있으면은, 콩이 이제 못 먹는 거 뽑아내고 이런 걸 했다면은, 이제는 수운이 왔어요. 그러면은 금생수에서 나 자체를 재능 있게 만들어야 돼. 자꾸 재능을 만들어야 돼. 재능 만든다 하는 뜻은 계속 갈고 닦고 기회가 올 때를 준비해서 자꾸 뭔가를 만들어내야 돼, 이렇게. 내가 가치 있는 어떠한 존재로 진짜 알토란 같은 열매가 돼야지 시장에 내다 놓을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게 가을에 태어난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론이에요, 이게 방법론. 근데 난 사주팔자에 목도 없고 수도 없더라. 그럴 수도 있어요. 목도 없고 수도 없고 나는 금밖에 없고 금하고 뭐 이런 화기 이런 것밖에 없더라. 그러면은 금이라는 거는 화가 있으면 화극금을 한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화기가 많으면은 좀 더 가치 있고 영구적인 그런 걸 하기 때문에 사실은 금기가 화기가 많은 게 제일 부담이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상태도 괜찮은데 계속 주위에서 뭔가 더 멋진 사람이 되기를 요구하는 사람이 있다는 뜻입니다, 나한테. 그럼 스트레스는 되게 많겠지. 그렇지만 그런 식으로 갑니다. 주로 직장 생활을 많이 해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이게 이제 가을 태생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성향이고 봄에 태어났다라고 이야기하면은 봄이라는 거는 계속 뭔가를 만들어내는데 애기들이 저지를 무지하게 많이 하잖아요. 그죠? 늘 아주 눈만 뜨면 저지르는 애들 있다. 우리가 강아지를 목이라 하거든. 왜 목이냐 하면은 강아지가 저지를 많이 해. 애기 같잖아. 그래서 이제 목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봄에 태어난 목의 속성들은 거의 다
뭔가를 참 부단히 만들어내고 또 목이 또 화까지 갖고 있으면 더 많이 지저분하게 뭔가를 많이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지저분한 것도 많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럴 때는 항상 금이 목을 못하게끔 눌러줘야 됩니다. 그래서 목기가 진짜 많으면은 팔자 안에 금이 있어서 다스려야 돼요. 아, 이제 그만, 이제 그만해, 이제 그만해. 그게 뭐냐면은 애기들이 무지장 열심히 막 저지르고 열심히 놀고 있으면은 부모가 가서, 엄마가 가서 이제 이야기하잖아. 오늘 이제 자야 될 시간이야. 이제 그만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금극목이라. 그거를, 금극목을, 목이라는 건 자꾸 이렇게 새롭게 피어나는 색인데 금이 자꾸 삭독삭독 자른다고 어떤 책 같은 데 진짜 많이 써 있거든요. 보면은 금극목이라는 거는 나무가 자라는데 칼날로 잘라낸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그런 것보다도 더 큰 의미는 산만하게 뭔가 많이 만들어서 시끄럽기만 시끄럽고 결실을 못 맺을까 싶은 엄마 마음이 정리해주다. 이거를 금극목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렇다면은 내가 봄에 태어났으면은 금이라는 게 있어야지 내 인생의 삶이 하나씩 좀 벌렸다 정리하고 벌렸다 정리하고 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결실을 맺는데 목만 굉장히 많고 금이 없다면은 결실이 없어요. 결실이 없다는 거는 더 나은 이렇게 가치 있는 존재로 가기는 쉽지 않단 말이에요. 항상 똑같은 이제 그냥 우리가 평타를 친다 하잖아. 그죠? 그렇게 가는데 자꾸 무지하게 자꾸 인연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금이 없고 목만 있는 사람들은 인맥 중심으로 삽니다. 인맥. 내가 자꾸 연결해 놨기 때문에. 인맥 중심으로. 우리 왜 있잖아. 학연 지연 많잖아요. 특히 뭐 대구 같은 경우 특히 더 그런 게 있잖아. 그거를 가을에 태어난 사람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봄에 태어난 사람 그걸 좋아한다니까. 아, 그렇게 사는 게 우리가 너무 따이고 그지 서로서로 도와가면서 사는 거 아니까 재능 좀 없으면 어때?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럼 발전 조금 더딥니다. 근데 살아가는 거는 재능 중심의 가을생보다 우리가 이제 재능은 삼합 이야기하지만 삼합을 떠나서 가을은 이제 재능 왜 기본 만들어졌기 재능 중심이고요. 웬만하면은 그리고 봄이라는 개념은 재능 중심보다 근본적으로 인맥 중심이 많아요. 우리가 이제 삼합론이고 방합론이고 이런 걸 떠나서 이렇게 그렇거든요. 그렇게 된다면은 생각하는 게 우리 이제 동창이 좋은 거고 우리끼리가 좋은 거 아니야. 원래 이렇게 사는 거 아니야 인생은? 우리 옛날에 둘이 하듯이 있잖아. 농사 짓듯이 이게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능력을 키워야지. 어디 가더라도 내 능력으로 내가 이제 내 능력이 있어서 돈을 벌어야 되지 않으라고 생각하는 게 금이거든요. 벌써 사고가 다르다고. 그래서 목이 뭔가를 만들려면요. 꼭 필요한 거는 금이 있어서 이렇게 정리해 주는 것도 있지만은 그 전에 뭘 만들 때 무언가를 만들고 새로운 거를 아이디어를 내고 뭐 없던 것을 만들 때는 그런 근거가 있어야 되고 내가 연구했던 게 있어야 되고 공부했던 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목은 수가 있어서 항상 교육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알고 저지를 하는 거랑 모르고 저지를 하는 거는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그거 보고 목은 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기 전에 저지를 너무 많이 해서 목이 많이 만들어내면 금이 정리를 좀 해줘야 됩니다. 주로 목은 어린아이라고 하고 금은 어른이라고 하거든요. 어린아이와 어른을 이야기합니다. 그래 어른이 이렇게 이제 정리해준 역할을 하는 거고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또 누가 묻으면 선생님 화수는 또 선생님 저거 화수도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는데 화수는 어린아이와 어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화는 기득권자예요. 그리고 수는 이제 기득권자가 이제 부리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그 화수는 다른데 그 화수는 세력의 개념이 더 들어가고요. 목금은 그냥 단지 사람입니다. 사람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항상 화수의 개념은요. 화는 수를 이해 못하고 수는 화를 이해 잘 못하고 이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 이야기를 하지 않아서 그래요. 사람이 아니고 항상 세상 이야기를 하거든요. 일 이야기를 하는데 일만 되면 되지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문제점을 많이 끌고 가지 않는데 꼭 보면은 봄 태생과 가을 태생들이 참 사람 문제를 무지하게 이야기 많이 하더라고. 인간관계에 대한 거 있잖아요. 사람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해요. 그거는 목금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화, 금수 이렇게 본다면 토는 중간에 있고 이렇게 본다면은 목금은 사람 이야기 하는 거다. 그리고 화수는 세상 이야기 하는 거다. 큰 일 이야기 하는 거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누가 어떻더라, 어떤 사람이 어떻더라는 거는 목금이 하는 겁니다. 만나서. 그리고 일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거는 화수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름에 태어나고 겨울 태어난 일을 중심으로, 세상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사람과 목과 금은 사람을 살리고 정리하고 하는 목금이 이렇게 있습니다. 화수 사이에 목금이 화수를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또 목금이 있어야 화수가 이제 나기도 하고요. 또 그리고 화수가 있어야 또 목금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이게 순환되고 오행으로 이제 움직이는 건데, 항상 이렇게 답답함을 갖고 있는 게, 금이 생각하는 가치 기준과 목이 생각하는 가치 기준은 굉장히 달라요. 나의 가치가 틀리다고 벌써부터. 사람이 정이 먼저가 아니야. 사람은 인정이야. 라는 굉장히 큰 가치를 두고 있는 우리가 목이 있고요.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가 절제되어야지만이 사람 같다라고 생각하는 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어떻게 살아? 절제하면서 살아야지 라고 하는 금이 있고, 힘든 사람 보면 어떻게 놔둬? 다 안아야지 하는 목이 있어요. 근데 이 목금이 적절하게 조화되면은 아주 행복한 이제 사람들이 행복한 인생을 좀 이렇게 살게 되는 것을 도와주는 역할을 참 많이 해요. 사람 도와주는 역할을 되게 많이 합니다. 이게 목과 금이 생각하는 가치 기준의 차이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요. 한 번 더, 내가 주위에 봄에 태어난 사람과 특히 가을 태어난 사람이 하는 이런 행동들이나 말을 한번 이렇게 유심히 한번 보세요. 그러면, 저래서 저렇구나. 이렇게 좀 느낄 수가 있고요. 그러면 목이 이기겠습니까? 금이 이기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목은 많은 거고요. 금은 작은 겁니다. 목은 무지하게 많은 겁니다. 목이라는 거는 계속 만들어내고 계속 만들어내고 계속 만들어내잖아요. 금은 만들어낼 때마다 자꾸 정리를 해야 돼요. 근데 목이 많이 많아야 금이 할 일이 있는 거고요. 또 금이 있어야지 목이 계속 있잖아. 그지? 더 이상 안 만들어지잖아. 그죠? 맞죠? 우리 미나리 이런 거 잘라내면 올라오고 일부러 잘라내야지 올라오잖아. 그죠? 그처럼 서로 보완되는 관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목과 금의 이야기입니다.